3교시 페이지 450페이지 이제 전기 파트 들어가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만 하고 갈게요. 450페이지 있는 것은 일단 전기는 전류부터 볼까요? 전류의 기호는 뭡니까? I고 단위는 암페어.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다음, 전압은 기호는 볼트, 단위도 볼트. 저항은 기호는 R, 단위는 의뢰 쓰고 옴. 그리고 나왔는 것이 뭐냐면 옴의 법칙 하는 것도 있었죠. 얘네들을 섞은 거. V는 I, R. 그리고 저항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저항은 말 그대로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것인데 로에 S분의 L 가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L은 도선의 길이, S는 도선의 단면적, 로는 그 도선의 고유한 물질, 즉 그 고유한 물질의 성질, 값은 다 줍니다. 구리는 얼마, 철은 얼마, 금은 얼마. 전력 구하는 공식도 있죠.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단위는 와트. 전력량 구하는 공식도 있더라.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것으로서 단위는 와트 C. 기본 요 정도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고,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저항이 R1, R2라고 쳤을 때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동일합니까? 전류가 똑같죠. 그래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더라.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전체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 볼트는 V1 더하기 V2. 물의 연결하는 것은 저항의 병렬 연결이라고 하거든요. R1, R2, 전체 V,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쳤을 때 전류는 들어가면서 길이 두 개로 나뉘어지죠. I1 더하기 I2. 그러면은 병렬은 뭐가 똑같은데 전압이 똑같죠. 그래서 V1 이꼴 V2. 합성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런 것들도 있더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요거는 전기는 교류와 직류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는 요것은 전부 다 직류일 때입니다. 직류.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류가 일정한 형태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직류가 아니고 교류죠. 즉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하는 교류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얼마 헤르츠? 60Hz짜리 쓰고 있죠. 여하튼 그런데 교류일 때는 이 전력 구하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교류일 때는, 단상일 때는 똑같습니다. 일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긴 한데 무엇을 곱해주냐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데 얘가 뭐냐면 역률. 삼상일 때는 전력은 어떻게 곱해주냐면 루트 3배의 VI 코사인 세타 앞에 루트 3이 붙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버렸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피타고라스 피상전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피상전력입니다. 이 값이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잔에서 100의 전력을 다 보내줘도 우리는 90 정도만 쓰고 10 정도는 못 쓰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즉 무슨 전력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뉘어져죠. 가능하면 유효 전력이 많은 것이 좋겠죠. 버려지는 무효보다. 코사인 세타는 사인은 요렇게 하고 탄젠트는 요렇게 했었고 코사인 요렇게 했는 거 옛날 생각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무슨 전력분의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요 코사인 세타는 무엇을 사실 의미하냐면 역률값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역률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단다? 콘덴서를 단다. 그래서 전기기기 같은 거 막 선전할 때 뭐 콘덴서 달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말고 전체 고지서에 있거든요. 거기 역률값이 존재합니다. 역률값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역률값이 1에 가까워야지만 좋더라. 역률이 너무 적게 나오면 페널티 줘요.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더 올라가. 역률이 한 잔에서 100을 줬는데 100 가까이 썼어. 그러면은 기본요금이 떨어지고요. 100을 줬는데 여기에서는 한 70, 80밖에 못 썼어. 쭉 버려지기 더 많아졌죠. 그러면 전기 기본요금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몰라. 근데 그 고지서 보면은 기본요금이 항상 10,000원이면 10,000원 일정한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 변해요. 그 역률값을 조정해줘서 기본요금을 다운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콘덴서를 달아주면 됩니다. 어떤 연결로? 병렬식으로. 사실 내용적으로는 더 많긴 하지만 결론만 다 판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그림이 있고 뒷면을 볼게요. 1번 451페이지 갈로 1번에 전압계 전류계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전압계는 전압은 V죠. 도선에 어떻게 연결? 병렬 연결. 전류계는 도선에 어떤 연결? 직렬 연결. 병렬은 나란할 병자, 나란하게 연결. 직렬은 직렬, 똑같은 라인 속에서.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갈로 2번에 전력량 합니다. 전력량. 갈로 1번에 직류일 때는 요거죠. 직류, 전력량. 그게 보세요. 전력 P는 VI, 직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갖고 왔냐면 V는 IR이라며. 그래서
I 제곱 R 또는 V는 IR 여기서 갖고 옵니다. I는 R분의 V이기도 하잖아. R분의 V 두 개니까 V제곱 요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의 직류는 P는 VI 이기도 하고 I제곱 R이기도 하고 R분의 V제곱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V는 IR 갖고 여기에다가 V는 IR 넣어줬는지 I는 R분의 V 넣어줬는지 해서 값이 다르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직류일 때 근데 우리 생활 속에 쓰는 건 다 교류입니다. 교류인데 단상일 때는 어떻게 VI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 곱하고 3상일 때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이게 어디서 생활 속에 이용되냐면 우리는 몇 볼트 이용해요 지금? 220볼트 이용하죠. 여기에서 루트 300 곱하면 380볼트 나오거든요. 여기 3상일 때 그래야 되는 거야. 380볼트는 어디서 주로 이용합니까?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세대 내에 들어오는 건 220볼트지만 밑에 펌프를 돌리거나 이런 거 할 때는 220 모자라서 안 되거든요. 그때는 380을 돌립니다. 이럴 때. 갈로 3번에 교류 역률. 역률은 직류에 존재한다, 교류에 존재한다. 교류에 존재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직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일치한다. 직류. 동그라미 2번. 그러나 교류는 왔다 갔다 변하거든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시시각각 변한다.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화는 요거를 뭐라 하냐면 역률이라고 합니다. 역률. 동그라미 4번. 역률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가능한 1 가까이인 것이 좋아. 100% 다 쓰는 거거든요. 보내주는 에너지를. 즉 역률이 작으면 역률이 작을수록 역률이 나쁘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보내준 만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동그라미 5번.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단다? 콘덴서. 병렬로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한다. 병렬.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공식 기억에 니은해 볼게요. 역률은 코사인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역률은 이렇게 가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피상분의 유효. 갈로 4번 콘덴서의 역할 동그라미 1번에 무엇을 개선? 역률 개선용입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에 콘덴서 붙어 있는 거 사용하면 좋다. 왜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전기 요금도 떨어지고 기본 요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역률 개선되면은. 동그라미 3번에 전하 강화도 경감되고 전하 강화도. 4번에 유효가 더 많아지고 무효가 줄게 되니까 설비 용량 여유분도 늘어나게 되고요. 동그라미 5번에 손실이 경감되더라. 갈로 5번 저항입니다. 기호는 R, 단위는 옴. 동그라미 2번, 3번이 무슨 말이냐면 요 말입니다. 저항 R은 로의 S분의 E, 즉 길이에 비례하고 단 면적에 반비례한다. 예제 2번은 같이 풀어볼게요. 21회 때 나왔답니다. 1주기는 60Hz의 경우 60분의 1초다 라고 했는데 주기의 정의가 뭡니까? 주기라는 것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진동. 한 번 갔다가 딱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즉,
단위는 초입니다. 초. 한 번 진동, 두 번 진동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60Hz, 대한민국에서는 60Hz의 의미는 1초 동안 60번 진동한다는 말이에요. 1초 했을 때 타타타타 60번이래요.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되느냐 물으면 60분의 1초. 맞죠? 한 주기가 60Hz인 경우 60분의 1초이다. 동그라미 2번에 1W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하는 일률이다. 일률이 나왔죠. 일률의 저기는 시간당 하는 일의 양으로서 여기는 지금 전기 개념이 나왔죠. 1W는 1초당 1줄, 즉 일률 얼마 초? 1초 동안에 1줄만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와트 우리 단위가 줄 퍼 세크랑 같다라고 했었죠. 칼로리하고 바꿀 때, 환산할 때. 동그라미 3번을 하겠습니다. 35의 저항 3개를 저항 3개입니다. 직렬과 병렬로 다 연결해 볼게요. 얘도 30옴, 얘도 30옴, 얘도 30옴. 직렬로 연결하면은 얘죠. 합성 저항은 30, 30, 30, 90옴. 이고 병렬로 연결을 해 볼게요. 합성 저항은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병렬은 얘죠, 지금. 그러면 30분의 3. 요래되죠. 그 아이 저항값은 얼마다? 10옴.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4번. 고유장 일정 전선의 굵기를 갖고 두 배로 하면은 가는 또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까 저항은 뭐였다? 로에 S분의 1 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서 고유 저항, 물질이 갖는 고유한 값. 얘가 일정하대. 변하지 않는 값이네. 그러면은 S분의 1인데, 어떻게 해줬냐면, 전선의 굵기와 길이를 각각 2배. 굵기, 단면적, 길이, 이거 2배. 이거 2배를 가면 안 되죠. 전선 1은 전선 있었는데, 야를 길이도 2배 하고 굵기도 2배 해줬답니다. 더 굵게 하고 더 길게 해줬대. 그러면 이 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원 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었죠. 4는 상수라서 변하지 않는다. 파이는 3.14라서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야에 어떻게? 제곱에. 그러면 4분의 2 저항을 2분의 1로 떨어진답니다. 4번에 각각 2배 저항은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 동그라미 5 저항 일정 임의를 표현해서 전압을 2배로 하면 저항에 이르는 전류는 2배가 된다. 이 뭔 말입니까? 지워졌네요. V는 IR에서 저항이 일정할 경우 저항이 야가 일정하답니다. 그러면 전압을 2배. 얘네들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눈을 두고 양 사이드에 있으면 얘가 2배면 얘도 2배.
동그라미 1, 2, 3, 4, 5번이 이 전기 파트에 해당되는 그 간단한 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긴 하거든요. 다음 453페이지. 수변전 설비. 수변전 설비에서 다른 내용들 많이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환전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첩에 통해서 다음에 세대에 통해서 뭐 우리 집에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에어컨, 드라이기 많겠죠. 얘네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한전에서 만들어주는 전기가 얼마짜리 겁니까? 22,900V. 야가 다 우리 집으로 바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수변전 설비.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전봇대, 변압기 있죠. 거기서 바꿔주고, 아파트 살 경우에는 따로 뭐 지하나 지상이나 전기실 있죠. 거기에서 바꿔줍니다. 거기를 뭐라 하냐면 배전반, 즉 전압을 떨쳐주는 거죠. 그리고 각 세대에 가면은 무엇이 다시 두꺼비지. 다른 말로 분전반. 여기서 요까지를 뭐라 하냐면 간선, 세대별로 쭉쭉쭉 나누어 주네. 여기를 분기회로. 용어 정의. 453페이지 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전력 소모가 적은 일반 수용과 전주에 붙어있는 무엇이 변압기에서, 주택은 보통 변압기에서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저압으로 낮추어준다. 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얼마 잡았습니까? 3kW 잡고, 관로에 보니까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제 초과하는 뭐 0.5씩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까지는 얼마로 3kW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집은 80제곱미터야. 그럼 어떻게 해주란 말입니까? 그 설명이 60에 10에 10 요래 짜갈라 주는 거죠. 그래서 60까지는 얼마라고? 3kW 해주고, 나머지 10씩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보태달라? 0.5씩. 그러면 80제곱미터일 때는 그 집에 쓰는 전기 용량 얼마로? 4kW짜리를 달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관로 설명이 이 말입니다. 관로 3번 주의사항, 동그라미 1번. 가능하면 단순한 게 제일 좋죠, 기계는. 동그라미 2번. 전압 강화율은 전력 손실과 같다. 3번, 4번. 이게 전부 다 또 무슨 말이냐면 2번, 3번, 4번, 5번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전압 강화. 전력 P는 뭐였다? VI였다. V는 뭐였기도 했고 IR. I 제곱R. 또는 I는 R분의 V 해줘도 되죠. 그래서 R분의 V 제곱. 근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얘를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얘를 사용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정에서 다 연결된 게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은 뭐가 똑같다? 전압이 똑같다. 그러면 이 전압은 고정됐는가?
저항을 조절해서 전력을 조절해 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 둘 다 변하는 값이야. 그 조절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2, 3, 다 똑같은 말이에요. 2, 3, 4, 5, 5번 할게요. 배선중의 전력 손실은 전압 강하의 자승에 비례한다. 전압. 요거. 전압 강하의 뭐에? 자승에 비례한다. 다음 뒷면 454페이지.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용량 산출. 말로 있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각각 예를 통해서 볼게요.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수용률이네. 우리 집에는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이 정도를 전기를 틉니다. 에어컨 사용하는 게 한 300에너지, 히터는 200, 세탁기는 100이라 칠게요. 수용률은 얼만데? 리얼이네요. 수용률. 수용률은 얼만데? 이래 묻는다면 총 합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전기 용량이 300, 200, 100이니까 600인데 튼다고 했을 때 다 틀지는 않죠. 게다가 에어컨하고 히트를 동시에 틀 리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300하고 100 에어컨 틀면 세탁기 틀었다 그랬더니 얼마? 400 곱하기 100 나오는가? 이게 수용률이 됩니다. 값이 어떻게 했습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요거를 말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즉 부하는 얘네들 기기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것들. 부하 설비 용량 분해 뭡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애들.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 글자로 푸니까 요래 되는 거죠. 즉 부하 설비 전체들 중에서 내가 지금 틀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 최대 수용 전력. 이게 바로 수용률이 됩니다. 다음 부등률. 부등률은 요거는 보통 가정 내에서 부등률은 그 그림에도 있지만 전기를 들어오는 그 메인에서 생각해 주면 쉽습니다. 요것도 예를 들게 된다면 바깥에 전등이 켜져 있는데 뭐 전등이 에너지가 뭐 100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뭐 콘센트 또 맞고 승강기 그 다음에 뭐지 가로등 전등을 다 켜면 100 에너지가 필요하고 콘센트 다 켜면은 200이고 승강기 다 하면 300이고 가로등 다 하면 100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등을 뭐 동시에 다 켜지는 않겠죠. 근데 얘를 실제로 쓰는 양은 뭐 50이고 콘센트 뭐 100 썼고 요것만 200 승강기 200 정도 쓰고 가로등 뭐 50으로 썼다 칩시다. 그럼 부등률은 얼마나가 되는데 이래 물으면 각각을 다 썼다고 했을 때 다 틀었어. 100개 다 틀고 승강기 다 2대 3대 다 이용하고 다 더하면 300, 600, 700이죠. 다 하면 700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동시에 쓴 거는 얘는 50개밖에 안 쓰고 요래밖에 안 썼죠. 그럼 100, 200, 400이죠. 요거 나오는 값. 1보다 큰 값이 나타나겠죠. 이것을 글로 표현하니까 되게 길죠. 즉, 각 부하, 각각 다 더한 거.
각 부하를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걸 학기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이랍니다. 이렇게 해주더라.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은 각 부하의 수용 전력을 설비 용량과 수용률로 짜갈라 놨어요. 야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위에는 다 틀었을 때 내가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것 다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양, 그 양으로 나누어 주면 되더라.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 의미를 보게 된다면 수용률이 크다라는 것은,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값이 수용률이 크다,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이 분자값이 커지는 거죠. 그쵸? 분자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얘네들을 야도 쓰고 야도 쓰고 야도 쓰고 많이 쓴다는 말이죠. 즉 뭐가 높다? 동시 사용하는 동시 사용률이 높다라는 말이죠. 즉 동시에 틀고 있는 전기기구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수용률이 크다라는 의미고, 다음 부등률이 크다. 부등률 얘였죠. 부등률이 크다라는 말은 이 값이 크려 하면은 합계 수용 전력이 적거나 또는 합계 요 값이 적거나 또는 각 부하 수용 용력이 크면 되겠죠. 이 부등률이 크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동시 사용하는 전기 용량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동시간대 사용하는 전기량이 적다는 뜻이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기 용량 말을 그랬나요? 변압기 안 나오네. 변압기의 용량이 작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걸 다 사용하긴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 달라. 다 다르다 보니까 동시간대 사용하는 전기량이 적습니다. 동시간대 사용하는 전기량이 적으니까 이거를 다 하는 변압기 용량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 줘야 되니까 동시간대 한다면 이걸 이만큼 다 할 수 있는 변압기가 필요한데 동시간대 사용하는 시간이 좀 줄다 보니까 변압기 용량이 이거를 다 채워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즉 동시간대 사용하는 전기량이 적고 그 말은 변압기 용량이 작아도 되고 그럼 에너지도 적게 소모되고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따로는 없죠. (455페이지에) 변전실 면적 할게요. 면적 보시면 되고, 갈로 7번에 변전실 높이. 일단 수변전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불연제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문은 어떤 문 써야 됩니까? 방화문. 교재에 없어서 정리합니다. 다음, 그 수변전실 안에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막 틀어준 거 본 적 있습니까? 제습기도 틀어줘야 됩니다. 뭐 습하면 또 안 돼. 냉방기라든지 제습기 이런 것들도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최하층에 위치해야 될까요? 최하층은 피해야 될까요? 사실은 대부분 최하층에 가 있어요. 기계실이, 전기실이.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가 제일 먼저 잠깁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하면 안 돼, 원래적으로는. 근데 다른 공간을 더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지하에 넣어버리는데 최하층은 피해야 된다. 다음, 사용부와 변전실이 있는데 우리 집하고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가까이 있는 게 좋을까요? 왠지 전자파 이래갖고 멀리 있는 게 좋겠죠? 아니고 사용부와 중심. 그래야지 선도 조금 들고 고장났을 때도 뻗떡 가서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부와는 중심 가까이에 위치하게 하더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갈로 7번에 변전실 높입니다. 동그라미 2번. 폐쇄형 큐비클, 전기실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전기 모든 것들이 요 큐비클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 했을 때 요 높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고압일 때와 특고압일 때 다르더라. 고압일 때는 얼마 높이 이상? 3m. 특고압은 얼마? 4.5m. 특고압 4,500mm 4.5m죠. 고압은 3m. 외우기 쉬우려면 고3 그리고 고압보다 더 높은 특고압. 대학교 다니면은 A 플러스는 4.5 만점이죠. 대충 그렇게 외우세요. 어렵다. 이렇게 쭉 해서 내용은 어디까지 정리를 했는 거냐면 457페이지까지 정리를 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차단기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물 숙제는 해당 내용까지 풀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